네, 오늘은 검은고 연주자로 정말 맹활약하고 있는 또 블랙스트링의 또 서울음대 교수의 또 최근에는 ACC 월드뮤직 페스티벌 음악 감독을 맡게 되신 허윤정 명인과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작년에 그 통영 네. 국제음악제에서 뵙고 그때 네. 이제 바로 인터뷰를 하려고 그러다가 네. 훌쩍 지나서 벌써 1년이 넘었어요. 네. 그 사이에도 정말 많은 활동을 하셨는데 네. 이번에 굉장히 또 큰 그 예술감독직을 맡으셨다고 들었어요. 어떤 역할인지 좀 먼저 소개해 주시죠. 네. ACC 월드뮤직 페스티벌인데요. 네. 광주에 있는 국립아시아문화의 전당에서 네. 매년 열리고 있는 페스티벌입니다. 네. 올해로 11년 아, 차를 맞았어요. 네. 작년까지 이제 10년 동안 월드뮤직을 우리나라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아주 훌륭한 감독님들이 애를 써주셨고, 네. 제가 이제 이번 해에 예술감독직을 맡게 됐는데, 사실 저는 국악을 하는 검은고를 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좀
더 다른 시각과 그런 내용으로 월드뮤직을 한번 꾸며보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네. 이 직을 맡게 됐습니다. 사실 예술 감독을 맡기 전에도 그 행사에 계속 참여를 또 하셨었죠? 네, 연주자로 계속 참여를 했고요. 1회 때도 참여를 했었어서 아, 그렇군요. 예, 저한테 좀 남다른 페스티벌이에요. 어찌 보면 가장 적임자로 가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날짜랑 한 몇 개국에서 이제 어떤 분들이 좀 참여하는지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원래는 항상 이 광주에서 열리는 페스티벌이 8월 마지막 주 주말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도 8월 28, 29일 이렇게 네. 양일을 하는 거였고 세계 각국의 연주자들이 참여를 밝혀와서 거의 하기로 라인업이 했다가. 확정이 됐다가 네, 네, 코로나로 이제 그렇군요. 해외에서 오시는 뮤지션들은 내년을 기약하게 됐고요. 그래서 국내 연주자들을 중심으로 새롭게 지금 네. 라인업을 이제 짰고요. 네. 다만 지금 좀 변수가 있는 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광주에서 또 그렇죠.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음. 아마 저희가 야외 무대가 메인 스테이지인데 그런 야외 행사들을 전부 실내로 옮기는 것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웬만하면 무관중 안 하고 실내에서라도 대면으로 할 수 있게 지금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측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졌어요. 네, 예. 맞아요. 굉장히 기대를 하고 어떤 그 허윤정이라는 아티스트가 가진 그동안에 이제 쌓아온 그 축적된 노하우를 이번 그 월드뮤직 페스티벌에서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발 좀 잘 됐으면 네.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월드뮤직을 하기 전까지 굉장히 어떤 검은고 연주자로서 많은 이제 사실 이제 활동도 해오시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해오셨는데 검은고를 만나게 된 계기 얘기 좀 들어볼까요? 네. 네. 제가 검은고를 만난 거는 고등학교 1학년 때예요. 네. 그래서 그냥 일반 분들은 그렇게 늦게 시작하셨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좀 늦은 나이긴 하죠. 그런데 제가 국악을 만나게 된 건 사실 더 그보다 일찍. 훨씬 일찍이죠. 네. 초등학교 2학년 때 한국무용을 처음 시작했고 네. 네. 그때 이제 뭐 살풀이라든지 뭐 승모, 부채춤부터 해서 많은 우리 한국의 전통춤들을 배울 때 한국 음악을 늘 듣고 있었고 또 저희 선친께서 또 워낙 전통 예술을 좋아하셨기 네. 때문에 그 연극 연습실에 가면 항상 지방의 이런 명인분들이 오셔서 판소리 가르쳐 주시고 계시고 뭐 탈춤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해서 저한테 이미 그 국악이 이렇게 모국어처럼 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좀 다른 얘기로 가자면 초등학교 때는 항상 왜 당연하듯이 피아노 학원을 보내시잖아요. 그랬죠. 예, 그래서 예. 피아노를 배우러 갔는데 그렇게 재미가 없더라고요. 어. 너무너무 지루하고 앉아있다 그냥 오고 앉아있다 오고 이러니까 네. 그렇게 가끔 하지 말라고 해서 끊고 그리고 시작한 게 한국무용이었어요. 네.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네, 그거는. 그래서 한국무용을 아주 재밌게 해서 중학교까지 가서 예원에서 이제 전공을 했는데 몸도 좀 약했었고 중학교 때 이게 그 매일매일 굉장히 그 입시에 그런 훈련들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니까 저희 또 아버지께서 그러면 악기를 한번 해봐라 이렇게 권유를 하셔서 국립국악고등학교를 가서 네. 거기서 이제 전공을. 만난 게 검은고였어요. 사실 검은고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그래도 오히려 더 많이 알려졌지만 그 당시에 이렇게 어떤 이제 소녀 입장에서 검은고라는 악기가 가야금이 아닌 검은고라는 악기가 전혀 굉장히 몰랐죠. 그냥 이름으로만 그쵸. 알고 있었던 근데 악기고. 딱 봤을 때 그러니까 운명처럼 좋았던가요? 가야금은 네. 늘 보던 거니까 아. 알겠고 현악기 중에서 그리고 아쟁은 전공이 그때 없었고 그렇죠. 해금하고 검은고만 남았잖아요. 관악기는 어차피 숨이 차서 못할 것 같아서 그거는 딱 아예 제쳐놓고 제껴놓고. 네. 그러면 해금이냐 검은고냐 왜냐하면 가야금은 이미 어릴 때 타고 들어온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내가 해금이나 검은고 중에 해야겠다. 두 개를 봤는데 해금이 자그마한 게 들고 다니기도 편해 보여서 그냥 저걸 할까 이랬는데 검은고를 선배님이 탁 연주를 해주셨는데 그 소리에 그 저음과 오른손의 그 대점. 장단, 네, 대점이 딱 꽂히는 거예요. 저는 늘 이 춤을 추려면 장단이 기본이어서 늘 장단과 함께 생활을 했던
그것 때문이지 그 리듬이 그렇게 확 저한테 어. 와닿더라고요. 아 진짜 좋다 저거다. 그래서 근데, 갔더니 예. 선생님께서 제 손을 보더니 안 된대. 검은고하게 조금 고생할 수도 있겠는데 해보겠느냐고 손이 좀 많이 휘었거든요. 그러니 그래서 그냥 전 못 모르고 해보겠습니다. 했는데 많이 고생했죠. 그러게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뭐 무용도 무용이지만은 이 검은 거는 사실 굉장히 남성적인 이제 저는 이제 소리가 남성적이라고 생각을 처음 했는데 저도 직접 이제 부전공으로 저희도 했잖아요. 네. 해보니까는 정말 저는 이거 나중에 이렇게 목에 이상까지 오더라고요. 이제 안 하다 하니까 그래서 검은 거가 정말 어려운 학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후회하신 적 없으세요? 뭐 전혀. 전혀 없습니다. 어. 그러니까 힘들고 괴로워한 적은 있었는데 그래서 이걸 후회하거나 그만둬야겠다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안 하고 뭐 손가락이 막 많이 휘고 힘이 없고 이럴 때 손가락에다가 쇠를 박아서 아무리 타도 구부러지지 괜찮게. 않게 해볼까 이런 어머, 생각은 진짜로? 했었어도 예. 전공을 바꿀까 뭐 이런 생각은 안 해봤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그리고 우리 허윤정 교수님 그러면은 아쟁을 연주했던 것도 기억이 나요. 네. 아쟁도 참 잘했었던 기억이 네, 나는데. 아직 네. 그때는 이제 전공학기로 사실은 아쟁을 하실 때는 않았었어요. 네, 그죠? 없었던 때죠. 네. 네, 시립 서울시 국악관현악단 그 단원으로. 당시는 서울 시립이었는데 네. 단원으로 갔을 때 거기서 이태백 선생님을 만나게 되고 산조아쟁에 빠지게 됐는데 사실은 그 전에부터 제가 산조아쟁은 조금씩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저희가 대학 시절이 뭐 이렇게 좀 민주화 운동을 막 한참 하던 이런 시절이었잖아요. 그랬죠. 예, 예. 그랬을 때 제가 소리사위라는 팀을 만들어서 네. 활동하고 있었는데 무슨 약간 이런 뭐 운동권 노래 이런 거 할 때 반주 같은 거 네. 그런 거를 좀 부탁을 하는데 검은고는 사실 바로 한계가 있죠. 호소력이 네, 있진 않으니까 산조아쟁으로 막 애절하게 하면 그게 효과가 있고 하니까 그걸로 반주도 해보고 녹음도 하고 하면서 접해 보긴 했지만 본격적으로 배운 거는 이제 서울시 국악관현악단에서 아주 제가 제대로 이런 단어를 써도 될까요? 외도를 한 거죠. 본 검은고를 좀 제쳐놓고 네. 한 2년에서 3년 정도는 정말 아쟁에 빠져서 살았던 것 같아요. 꿈도 꾸고. 잘 때. 그러다가 어떻게 다시 또 검은고로 돌아오게 됐나요, 그러면? 아쟁이 이렇게 굉장히 이제 팍 와닿고 검은고하고는 다른 어떤 굉장히 또 감정적이고 직접적인 부분이 좋아서 제가 싹 덤벼들었는데 또 하면 할수록 어려운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는 제가 되지만 더 깊이 들어가자니까 이 심오한 세계를 들어가려면 정말 또 다른 세계가 있구나. 그리고 딱 뒤돌아보니까 제 검은고가 저기 있는 거예요. 나는 원래 검은고 하는 사람인데. 문득 다시. 네, 그러면서 검은고를 다시 잡았는데 아쟁에서 받았던 어떤 느낌, 새로움과 그게 검은고로 다 전달이 되면서 검은고에 제가 새로운 어떤 매력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 전환점이 됐어요,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검은고를 위한 외도였네요. 네. 너무 긍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아쟁을 배웠던 2년이라는 시간 동안이 더 많은 축적을 갖게 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진짜 저는 궁금한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한번 우리가 지나가다 광화문에서 그때 아마 시립국악관이었던 출근했다가 퇴근하는 길에 살짝 만났던 기억이 쳤는데 그리고서 그만두셨어요. 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단체에 들어간다라는 게 하늘의 별따기잖아요. 맞아요. 왜 그만뒀었어요? 그만두고 엄청 후회했죠. 그랬어요? 진짜 춥고 배고프고 이거였어요? 정말 외롭더라고요. 근데 왜 나오니까. 그만둔 거예요? 그러니까 젊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어떤 포부가 있었고 검은고가 이제 국악관현악 안에서의 검은고의 존재감이 상당히 그렇게 좀 크지는 않았고 그랬죠. 당시로 네. 지금처럼 좋은 곡들이 지금 많이 검은고의 비중이 높아졌지만 그 당시는 어쨌든 검은고가 좀 베이스를 담당하는 아쟁하고도 좀 겹치는 것 같고 뭔가 존재감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는 젊은 생각에 뭔가 좀 더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 악단을 다니면서도 할 수 있지 않은가. 지금 생각하면 그럴 수 있잖아요. 네. 지금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시니까. 근데 그때는 그 또 당시에는 그냥 뭔가를 올인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당시만 해도 국악 연주자로서 솔리스트로, 그러니까 프리랜서로 솔리스트로 활동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없었고, 그렇죠. 예. 근데 한번 그런 길을 검은고 연주자도 된다라는 걸 한번 개척해보고 싶다는 치기 어린 네. 마음에 예. 박차고 나왔는데 네. 아 진짜 만만치 않죠. 만만치 않더라고요. 예. 무대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은 예. 그래서 제가 모든 무대는 제가 만들어서 하는 거 이외에는 초청을 받는다던가 그렇게 설 수 있는 게 많이 없었고 그리고 당시에는 또 퓨전 국악이라는 게 이제 한참 유행을 했대어서 퓨전 국악으로 많은 공연들이 생겨났는데 그 음악이 검은고하고는 그렇게 어울리게 느껴지지가 않아서 아 그럼 퓨전 국악으로도 좀 어렵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래서 그냥 끊임없이 뭐 창작 음악, 전통 음악, 뭐 실험 음악, 즉흥 음악, 검은고로 할 수 있는 다양한 음악들을 계속해서 독주회도 열고 또 팀 활동도 하면서 그렇게 한 20년을 네. 했던 것 같아요. 20년 넘게. 사실 그때 그 이제 단체를 나온 그 계기가 없었으면 오늘날의 허윤정은 없어질 것 같다. 이런 생각 문득 드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렇게 쭉 개인적으로 정말 그 독주회도 많이 하시고 전통에 아주 올인해서 또 활동을 하시다가 어느 날 이제 블랙스트링과 함께 네. 예, 정말 또 다시 혜성처럼 나타나셨어요. 블랙스트링을 네. 만든 계기도 좀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때 사물놀이를 네, 처음 그때, 배웠거든요. 그랬죠. 그때 사물놀이가 막 붐을 일어서 그 사물놀이가 팀 음악이잖아요. 네. 그 이후로 한 번도 팀 음악을 안 한 적이 없고 늘 솔리스트와 앙상블을 겸해서 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앙상블 음악에서 얻는 게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소리사위라는 팀도 했고 슬기둥에도 슬기둥도 했죠. 들어가서 하고 또 슬기둥 상상. 가망은 두 분 예. 솔리스트 앙상블 상상을 했고 그 다음에 토리 앙상블을 했고 그 다음에 블랙스트링을 했는데 그 팀이 서로 다른 연주자가 만나서 같이 음악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과 그 결과물이 저는 너무 좋아요. 그래서 늘 이제 팀 활동을 해오다가 블랙스트링을 만들게 된 계기는 영국하고 한국하고 같이 이렇게 협업으로 함께하는 작업에 대한 그 의뢰가 왔어요. 그 계명국 감독인데 네네. 자라섬의 계명국 감독이 그 협업 프로젝트에 선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저하고 한번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떠세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마침 토리 앙상블이 이제 좀 휴지기로 들어가 있고 이럴 때여서 너무 좋다. 그러면 이번에는 그동안에는 서양 악기를 해보지 않았는데 평소에 제가 생각할 때 기타를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럼 기타가 들어가고 한 4인조 정도의 앙상블을 만들어보자. 거기에 처음에는 영국 연주자 4명이 같이 프로젝트성으로 그룹을 만들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2011년도에 만들고 2012년도에 영국에서 한번, 한국에서 한번 연주를 하면서 블랙스트링의 이름을 처음 이제 그때 만들게 됐고 네. 그 이후에는 이제 영국 연주자들은 어차피 같이 못하니까 네. 한국 연주자들로만 음반도 만들고 여기까지 네. 오게 됐어요. 그럼 블랙스트링이 벌써 10년 네. 된 거네요. 내년이 10주년이에요. 벌써. 네. 와, 그러면은 사실 이제 뭐 여러 이제 팀 활동을 이제 병행해서 해오셨는데 향후에 또 이게 다른 팀으로 또 이렇게 변신을 하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문득 들어요. 그럴 계획도 있으신가요? 아니면 계속 블랙스트링 가는 건가요? 어떤 팀을 하고 있을 때 다른 팀에 대한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그냥 그 팀이 계속 흘러가는 대로 갔고 또 그 팀이 함께하지 못하는 자연스러운 계기에 있어서는 또 멈추게 됐고 네. 저는 블랙스트링도 그러지 그럴 것 않을까. 같고요. 그냥 지금 생각으로서는 굉장히 저희 호흡이 잘 맞고 음악적인 지향점도 너무 잘 맞아서 아마 오래가는 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지만 명언이 있잖아요, 원래. 네. 팀은 깨지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처럼 예. 그것 또한 아주 자연스러운 전 순리라고 네. 생각을 해서 네. 흘러가는 대로 음. 네, 그렇게 가려고
하려고 좋은 생각합니다. 말씀입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개인 연주자 활동과 병행해서 또 이제 북촌창호극장 지금 또 대표로 계시는 거죠. 네. 그게 이제 그 아버님이신 허규 선생님의 어떤 그 땀과 이것이 이제 다 유지가 이제 모여 있는 곳이 아닌가 싶은데 네. 지금은 이제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지금은 제가 아무래도 학교로 오기 전에 좀 음. 전업으로 했던 것만큼은 할 수가 없어서 굉장히 좀 성기게 운영이 되고 있지만 올해 7년째 맞는 북촌 우리음악 축제를 메인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고 지금은 젊은 연극인들을 위한 무대를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연극과 전통음악 그리고 젊은 이것이 저희 아버지께서 북촌창호를 만들 때 내 것인 기치셨거든요. 젊은 연극하는 친구들과 전통음악하는 친구들의 요람이 되게 하자.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좀 네, 갈 것 같아요. 네, 참 기획자로, 연주자로, 또 교육자로, 또 월드 그 세계적인 그런 이제 음악인으로서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계신데 정말 가만 조용히 활동하시는 것 같은데 너무 많은 일을 네. 하시는데 그걸 어떻게 다 하고 계시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건강도 뭐 따로 좀 챙기시는 게 있나요? 건강을 사실 네. 작년까지는 제가 좀 그걸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일단 체력에 좀 자신도 있었고 그런데 작년부터 아 이게 네, 관리를 나이에 해야겠구나. 대한 네, 그게 오면서 무리하지 말고 이 몸을 잘 써서 네, 좀 더 오래도록. 오래 예. 연주를 할 수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좀 네. 해서 요새 등산도 하고요. 걷기도 네, 열심히 네. 하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거. 오늘날 거문고라는 악기를 일반인들이나 거문고를 잘 모르는 분들이 어떻게 알고 있으면 좋을지 그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네. 그 말씀 좀 해주시죠. 검은고라는 악기는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어렵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또 어려운 건 아니에요. 굉장히 저는 철학적인 악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그 안에 우주의 삼라만상이 다 들어있다. 물론 다른 국악기도 다 그래요. 그런데 검은고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가장 낮은 소리부터 가장 높은 소리까지 있고요. 가장 터프한 소리, 아주 힘있고 아주 거친 소리부터 가장 부드러운 소리까지. 그러니까 정말 이 폭이 엄청나게 스펙트럼이 넓은 네, 거네요. 넓은 네. 악기예요. 그래서 그만큼 접할 때 어렵다고 느낄 수 있으나 일단 한번 들어오시면 빠져나갈 수 없는 악기가 검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일반인 분들도 가끔 말씀 나눠보면 은근히 검은고란 악기에 대한 어떤 로망이 있으세요, 보면. 그런데 좀 어려우니까 괜히 선뜻 못 따라서죠. 근접하기 어렵다고 예. 생각하시지만 절대로 그렇지 그렇지 않습니다. 않다. 검은고는 원래 선비의 악기라고 하듯이 아마추어들이 하던 악기였어요. 조선시대에 그 많은 선비들이 자기 방에 검은고 한 대씩을 세워놓고 세워놨죠. 예. 공부하다 힘들면 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검은고는 그야말로 어떤 매니아들의 악기, 전문가의 악기가 아닌 정말 대중의 악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거기다가 조선 후기에 오면 가야금 다음으로 산조를 만들어냈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정말 저는 조선시대에 있어서 혁명이라고 생각해요. 선비의 악기를 가지고 산조를 탄다는 그쵸. 거는 예. 어마어마한 혁명이었기 때문에 검은고는 혁명적인 악기다. 그러니까 네.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많은 분들이 우리 허윤정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검은고에 대한 사랑 직접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앞으로도 검은고의 확장성을 위해서 더 많은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